윤 대표님, 네. 윤석열 대통령은 네. 공수처의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공수처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나요? 대개는 3차까지 소환에 불응하게 될 경우 체포영장 같은 것을 청구를 하는데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지, 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더라도 그걸 법원이 인용을 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공수처가 지금 상당히 딜레마죠.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그렇고, 또 하지 않고 또 4차 소환장을 또 보내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긴 하죠.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면은 경호처가 또 압수수색은 막을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막으면 어떡할 거예요? 막으면 못하는 어디 거죠. 주먹으로 할 겁니까? 주먹은 경호처가 더 센데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또 법원에서 대통령이 거주지가 사실은 지금 관사에 근무는 안 해도 관저에 있지 있거든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 그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줄까? 과거에 왜 이재명 민주당도 작년에죠. 유창훈 판사 구속 사유는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1야당 대표를 그 구속까지 하냐. 그래서 기각시켰잖아요. 아마 현직 대통령을 아마 그 직무 정지 중이라 해도 체포영장을 발부할까. 이런 게 공수처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또 4차 소환장 발부를 해도 아마 또 거절할 가능성이 높죠. 사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력으로는 체포영장을 거기서 해가지고 설사 발부를 하더라도 체포영장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무슨 수사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청구를 할 역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짜 수사는 검찰에서 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검찰이 그걸 넘겨줘야 하는데 이 사건 수사만 넘겨준 거지 그 수사 기록 자체를 넘겨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취약하잖아요. 여태까지 출범한 지 제대로 한 거 하나는 교육감, 서울 교육감 정도 하나 하고 안 했는데,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대응이 먼저 아니냐. 수사는 니네 공수처인지 경찰인지 검찰인지 애매하지 않냐.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지 않냐. 니네가 왜 자꾸 오라 가라 말도 해?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좀 대응이나 이게 뭔가 공수처가 조금 취약한 상태죠. 그래서 공조본이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찰 또 군 검찰 해가지고 경찰은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합동으로 하는 거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방어권이 있고 또 변호인까지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김용현 공소장이라든가 또 당시 계엄군의 지휘관들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국회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 너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윤 대통령도 그렇고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완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론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공수장 보면은 그걸 억지로 검찰이 무슨 장작해갖고 소설을 썼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사는 수사의 영역이지 무슨 정치의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수사는 일단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방첩사령관이든 수방사령관이든 또 특전사령관이든 경찰청장이든 그 사람들의 그런 증언들이 거의 일관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을 모해를 합시다. 대통령한테 이렇게 책임을 떠넘깁시다. 그렇게 했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 기소장에 지금 나온 게 국민들한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죠. 이번에 윤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했는데 그 공소장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끌어내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랐는데 물론 뭐 기소장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게 재판에 넘어가서 법원에서 확정 3심까지 거쳐서 확정돼야지 그걸 사실로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 건 아직 100% 믿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장을 그렇게 할 때는 그 창작은 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뭐 진술에 예. 의존해서 했다고 보니까 윤 대통령이 진실을 좀 말하지 않고 있구나. 그동안에 너무 좀 허황된 얘기를 좀 많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의심이 많이 드는 거죠. 윤 대통령은 네. 명태균과의 그런 공천 개입 문제에서도 거짓말을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한 게 다 그렇죠.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비상계엄 네. 선포 과정에서 또 개헌군 동원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본인이 뭐 12.12 담화라든가 거기서 했던 얘기나 또 거기에 변호인들이 나와서 한 얘기들이 계엄에 동원됐던 지휘관들의 얘기하고는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닉슨 같은 경우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난 것 아닙니까? 이재명은 거짓말로 산 사기꾼 쪽으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거짓말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보니까 너무 좀 참담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아직 뭐 공소장이 100% 사실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나온 사령관들이나 이런 사람이 진술에 근거했다고 볼 때 그 사람들이 지시 받지 않은 걸 지시 받았다고 또 얘기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 한다면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지금 김용현 측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재명, 박주민 이 두 사람까지도 포고령 위반이라 해가지고 대검에다 고발장을 내겠다고 29일 날 또 큰 소리를 치거나 아니 이 포고령 자체 비상계엄 자체가 지금 위헌 위법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어이없긴 한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계엄법에 뭐 국회 출입을 못하고 돼 있는데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국회에 왜 출입했냐. 그리고 그때 정치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계엄 반대 투표할 때 이재명하고 또 악수했잖아요. 그 정치 활동한 거 아니냐. 뭐 그래서 한 거고 또 이재명하고 박주민도 또 국회 무단 침입한 공범이다. 뭐 이래서 뭐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일종의 법적인 이 제스처죠. 왜 그러냐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이걸 거죠. 끌어들인 건데 일반 국민이 포고령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합법이다. 뭐 그래서 법적인 장치로 하는 건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아니 김용현 같은 사람도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가장 주동자로서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렇죠. 본인도 이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고 그 이후에 검찰에 구속이 되면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한테 불평과 불안을 끼쳐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12.12 그 윤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해서 똑같이 촥 변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묵비권 행사하면서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뭐 지금 윤 대통령 지지도도 조금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용기 100배 해가지고 끝까지 싸운다. 뭐 옥죄하겠다. 뭐 이런 전략인데 좀 국민들의 상식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약간 올라간 것은 전에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에서 지금 그것이 보수와 이재명 간의 대결로 이렇게 진영 대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죠. 워낙 그냥 혐오증이 많으니까 이건 이재명은 안 되겠다. 뭐 윤석열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갖고 이 보수가 뭉친 겁니다. 이러다가는 보수가 완전 괴멸되겠다. 이재명한테 곧 정권이 넘어간다. 하니까 보수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그게 겨우 한 30%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 윤 대통령이 좀
그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그런 게 좀 필요하죠. 체포영장도 저렇게 3번이나 아마 나온다고 해도 출두 요구를 3번이나 좀 거절하고 하는 거는 모양이 좋지 않죠. 예. 법치를 제일 먼저 주장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입버릇처럼 떠든 사람이 완전히 국회도 없애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전두환 시절에 국보위 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구상이 어떻게 떠오릅니까? 하여튼 뭐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좀 한편에 환타지 소설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좀 황당한 구상을 하고 실행에 옮기고 저렇게 어떻게 엉성하게 또 무너졌는지, 예? 하려면 좀 더 독하게 좀 해보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끼적거리다가 만 수준 그렇게 어떻게 쉽게 생각했는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걸 전혀 군에 대한 인식도 없고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여부는 뒤에 밝혀지겠지만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 끌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4인 1조로 한 명씩 끌고 나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통령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그 얘기죠. 책임을 껴안고 국민의힘을 살도록 도와줘야죠. 국민의힘이 자력갱생할 수 있게 아마 윤 대통령 스스로 저는 뭐 탈당이라든지 이렇게 고리를 끊는 걸 해야지 보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보수에서도 저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잘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체포영장 나올 정도까지 저렇게 버티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보수가 자꾸 흩어지는 거죠. 좀 미래로 해서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 아닌가. 내년 빠르면 뭐 상반기에 대선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보수가 다시 단합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밝히고 아마 법의 그 요구에 준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지 이재명처럼 저렇게 법꾸라지가 되어서는 국민들한테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비상계엄에 또 당위성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떳떳하게 주장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